이게 작업한 사진들인데요. 정명성 선생님 사진부터 서희상 선생님, 맹국구 반장님, 오혜경 선생님, 이종순 반장님, 그다음에 이해숙 선생님, 김대원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 정영복 선생님, 홍수아 선생님, 이중태 반장님, 이기섭 선생님, 박칠성 선생님까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할게요. 첫 번째 김대원 선생님 사진이고요. 정석대로 들어갈 텐데요. 기울기부터 작업할게요. 필터에서 렌즈 교정해서 기울기 마이너스로 약간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3도 돌릴게요. 다음에 오늘은 모든 사진을 그냥 5대7 비율로 자르겠습니다. 끝단에 다른 색상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장 툴로 지워버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도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라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그리고 여기 조금 나온 집도 필요 없어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흰색 집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작업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작업을 금방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내 사진은 작업을 조금 하고 누구는 작업 많이 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진의 특성에 따라서 작업할 게 없는 게 있고 작업할 게 많은 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패치 도구로 하면 더 좋아요. 지금 J 눌러서 패치 도구를 선택했어요. 도장 툴로 지우고 하는 거는 이 사진은 한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밝기 조정인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선택으로 할게요. 이게 제가 너무 익숙해서 선택을 할 때 사진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커브 사용하면 선택된 부분을 작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 선택된 부분이 어두워지고요. 하늘에 지금 교수님 그거 할 때 네, 여기 차이가 이렇게 선 자국이 남는 거는 왜 그래요? 패더값 100조도 그런데 패더 값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선택하는 거하고 요거랑 다르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패더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얘로 이렇게 조정하는데 저는 미리 패더를 100을 줘놨기 때문에 김대원 선생님 사진 크기에 비례해서 패더 값을 100을 줬기 때문에 패더를 많이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사진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패더를 바꿔요. 그 다음에 요 끝단은 여기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거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오버레이 요거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을 약간 어둡게 해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한 번에 확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요 불투명도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둡게 한 거고요. 세로 레이 하나 더 만들 텐데요. 이건 밝게 하기로 한번 클릭했을 때 어두워지면 컨트롤 Z 바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X 눌러서 흰색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만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공부할 내용이라서 그냥 지금은 예습한다 생각하고 작업할 텐데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먼 산은 가까운 산보다 컨트라스트가 약해요. 그래서 먼 산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조절해 줄게요. 그럼 블랙점이 이렇게 이만큼이 여기랑 여기랑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패더값 조금 더 줘서 자연스럽게 할게요. 요 역할 되게 커요.
가운데만 산뜻하게 만들잖아요. 여기까지 김재원 선생님 사진 작업할 거고요. 작업 전, 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원본이었으면 조금 더 어둡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맹국호 선생님 사진은 정말 작업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아, 감사해요. 작업할 거 여기 만들어 주셨네요. 요거. 네. 요거 패치 툴이면 좋아요. 요거는 단색이라서요. 요렇게 해서 옆으로 옮겨주면 지워져요. 요것도 요렇게 선택해서요. 다 선택한 후에 놓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패치 도구가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5대7로 자르고 나면 없어질 부분이긴 한데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구도상으로는 이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요만큼 보이는 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마 나중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패치 툴로 지워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가운데 부분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밝게 해줄게요. 제가 선택해서 나올 때 아래쪽에 이 부분에 가장 밝은 부분은 생략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밝게. 네, 사실 작업해 줄 것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전 후예요. 거의 차이 안 나죠? 촬영할 때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것들은 실제로 특별히 작업할 게 없어요. 저장하고요. 박칠성 선생님 사진인데요. 박칠성 선생님 사진은 조금 돌아가 있어요. 선택해 볼 텐데요. 1도 정도 마이너스를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마이너스 1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해서 구도를 좀 잡아주고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촬영할 때는 하늘하고 아래쪽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또 하늘도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해 놔서 위로 많이 선택해 볼게요.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색상이 많지 않아서 한계가 있어요. 여기 구름에 띠가 있어서 이 라인으로 다시 한번 선택했고요. 조금 더 낮췄고요. 여기에 패더 값을 좀 줘서 해결하면 요거 두 개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선택을 할 때 구름의 형태를 감안해서 조정해 주면 좋고요. 아래쪽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친구 사용해서 조정해 줄 거고요. 브러쉬 사용해서 지금 또 어둡게 해주고 싶은데 흰색 했잖아요. 바로 컨트롤 Z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X키 눌러서 검은색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하늘도 한번 터치할게요. 하늘 터치해서 약간 어둡게 했고요.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드는데 오버레이 레이어에 요거 체크, 그 다음에 흰색 해줄게요. 가운데만 살짝 밝게. 이렇게 지우고요. 자잘한 게 있었는데 오늘은 수업 시간이라 조금 급하니까 생략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작업 전과 작업 후에요. 서희상 선생님 사진은 약간 어두워서 이게 밝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밝게 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좀 확대를 해서 한번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런 것부터 한번 지워볼게요.
자, 도장 툴 사용할 때 지금 흰색으로 뜨잖아요. 이게 레이어가 여기 선택돼 있어서 그래요. 배경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저한테 자주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장이 잘 안 돼요 라는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이때 대부분 레이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레이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레이어 선택이 잘못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적용이 안 되면 레이어 선택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10개 정도만 더 지워볼게요. 흰색은 없으면 좋으니까 지워내고요. 명백히 지워야 될 것만 지우고 나머지는 서희상 선생님께서 제목도 단풍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단풍, 마른 단풍, 덜 마른 단풍, 노란 단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 지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울 수 있는 선택은 서희상 선생님께서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지울 단풍과 안 지울 단풍을 판단하셔서 한번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요거까지만 한번 작업해 볼 텐데요. 도장 툴의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지울 때 사용해요. 그 다음에 5대7로 구도 잡고요. 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보기 안 좋아서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확대할 때는 줌키, Z 눌러서 줌키로 바꾸고 바로 제가 확대하고 다시 컨트롤 0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새 레이어에서 오버레이 레이어 클릭하고 가운데만 약간 밝게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컨트롤 X 눌러서 가운데 밝게 해주고요. 흰색으로 바꾼 거예요. X키 눌러서. 브러쉬 작업하고 컴퓨터가 좀 안 돌아간다 싶을 때 있어요.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이 정도로 작업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5대7로 한번 잘라볼 텐데요. 저는 위에 여기 색깔 바뀌는 게 이건 개인 취향인데 썩 좋아하진 않아서 여기까지 잘라낼게요. 아래쪽도 이만큼 자르고요. 여기 보면 노란색 선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비단인 건데 오늘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오희경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 비단인 거를 살리실 거면 이게 살려주시고요. 오늘은 수업 때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삭제를 해버릴게요. 저거 보고 찍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이동했고요. 화면 전체에서 지워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흰색 점 같은 것도 좋지 않아서 지우고요. 여기도 지우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볼 때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지 띄엄띄엄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오희경 선생님 같기도 한데 다른 물고기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작업을 해주고 오버레이 레이어예요. 여기 체크해 주고요. 일단 검은색 브러쉬로 위에는 약간 어둡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 살짝 밝게 해주고요. 이 정도 작업해 줄게요. 비교해 볼 텐데요. 여기에 전, 후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섭 선생님 사진 해볼 텐데요. 사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렌즈 교정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0.8도 정도 돌려볼게요. 이 정도 하면 기준은 잡힌 것 같고요. 그러면 전 후에요. 약간 이거 돌아가야지 선이 맞고요. 그다음에 잘라내기를 하는데 저는 이쪽을 살리는 쪽으로 갈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도 맞추고요. 그다음에 하단은 오늘은 요거 쓰기로 했으니까 오버레이 브러쉬 사용해서 하단 약간 어둡게 하고요. 금방 검은색 해야 되는데 흰색 한 거예요. 그럴 때도 컨트롤 Z 눌러서 돌아가고 검은색으로 하고요. 이런 식의 단색 구름이 없는 하늘은 조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국나기 십상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내려올게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어둡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만 조금 밝게 할게요. 자, 태양은 선택을 안 해요. 지금 밝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은 지금 선이 없어서 선이 있으면 브러쉬가 좀 덜 티나는데 선이 없어서 지금 자꾸 선택하고 있어요. 밝게 하는 레이어 하나만 더 쓸게요. 이렇게 한번 지나갔어요. 이게 전이고 후예요. 이 정도 작업했고요. 이미영 선생님 사진도 많이 돌아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밝기 먼저 조절할게요. 밝기 때문에 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지만 역광일 때는 레벨에서 가운데 점으로 밝기 조정해요. 그래서 약간 밝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렌즈 교정 들어가서요. 네, 이거는 수직원근으로 잡을게요. 카메라를 촬영할 때 약간 밑으로 내려서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0.2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잡혔어요. 그다음에 5:7 비율로 잘라내는데요. 이 부분만 가운데만 살려주고요. 하단 부분만 일단 선택해서 한번 밝게 해줄게요. 제가 선택할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유심히 관찰하시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돼요. 여기 옅은 구름띠가 지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밝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광으로 찍힌 거라서 레벨에서 잡아주고요. 지금 또 얘로는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딱 넣었을 때 가운데는 밝아지는데 경계 티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버려야 돼요. 과하게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밝게 할게요. 네, 과하니까 조금만 낮출게요.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조절해서 이만큼만 밝게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랑 물결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자를게요. 하단 물결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종순 반장님 사진은 아래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저 부분을 아예 잘라내는 쪽으로 구도를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자르니까 예쁘더라고요. 약간 역광이라서 이 오버레이 브러쉬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흰색을 선택해서 네,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고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데에 적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저장할게요. 네, 이중태 반장님 사진인데요. 여기 있는 여기 카메라 이 부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울 때 도장 툴이 아주 유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패턴이 있는 곳에서는 도장 툴로 지워야지 자연스럽게 되지 다른 패치 툴이나 이런 것들은 쓰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가 약간 어색하게 됐는데 적응하기 전 그냥 넘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밝은 부분 위주로 1차로 선택해 줄게요. 이만큼 선택을 하고요. 여기를 어둡게 해주고요.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이 친구 있었어요.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아니면 더 안 어두워지는 영역이에요. 너무 많이 됐을 때는 브러쉬로 한 3군데 정도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밝게 하는 레이어 하나 더 만들게요. 흰색으로 바꿔서 가운데만 살짝 밝게 해주고요. 네, 어둡게 하는 레이어로 여기 조금 더 어둡게 해줄게요. 여기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네, 이 정도 작업할게요. 급하게 했지만 여기는 지워야 해요. 돌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여기는 지워지는 게 더 나은 곳이라서 여기까지 작업을 할게요. 한 김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작업을 했는데요. 비교해 볼게요. 작업 전이랑 후에 들어갔을 때의 차이예요. 요 역할이 커요. 이해숙 선생님 사진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아가 있어서 렌즈 규정에서 플러스 0.2도, 3도. 이거는 워낙 관광 렌즈를 쓴 상태에서 각도를 아래쪽 낮춘 거라서 이 정도 잡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5대7 별로 잘라내기 하고요.
구름 디테일 살려주는데 여기 보면 먼지 있잖아요. 요거는 지워줘야 돼요. 도장으로 안 되면 다행이다. 이게 도장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색상이 달라서 밝기차가 너무 크면 어색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것도 카메라 비 와서 그런지 얼룩이 좀 생겼네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보면 많이 위에 왔어요. 그랬을 것 네, 비 같아요. 오는 날 찍어가지고요. 얼룩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다행히 밝기가 비슷해서 작업하기는 용이해요. 얼룩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안 어두워지잖아요. 요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사용해서 검은색으로 어둡게 곱하기로 어둡게 해줘야 하는 곳이고요. 음. 아,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오버레이 레이어 사용해서 조금 어둡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가운데를 조금 밝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해 볼 텐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약간 밝기를 또 조정할게요. 이게 작업 전 상태이고요. 이게 작업 후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안 맞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정명성 선생님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엔 가운데 흰색으로 이렇게 구름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밝기 조정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선택해서 밝기를 낮추면 회색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특별하게 작업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하늘은 그냥 두는 게 더 낫고요. 아래쪽은 그래도 약간 어둡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간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항상 제가 선택하는 거 보면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요. 그리고 다시 자르기 하는데 하늘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아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왕릉 위주로 이렇게 잘라낼게요. 자르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레이어 사용해서 가운데만 살짝 밝게 해줄게요.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용구 선생님 사진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약간 일단 기울기부터 잡을게요. 카메라는 많이 돌아갔어요.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잡고 그 위에 집이 잘려 나갔잖아요. 아예 물 호수까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잘라야 되겠네요. 호수선 나올 때까지 잘려 나갈 때까지. 그렇게 잘라 보면 여기에 조금 더 남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장 툴로 지우기 하고요. 여기 지울 때 아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조금 있는 거 이런 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봇대거든요. 전봇대가 반영된 거니까 지우고요. 원래는 요게 짜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패치 툴로 지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물결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개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은 물에 떠 있는 부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면 쓰는 사진이라면 다 지워지는 게 좋고요. 위는 약간 어둡게 해주고 바닥면은 역광이라서 더 어둡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만 약간 밝게 해주는데 이렇게 단색이 많은 건 브러쉬로 하면 다 티나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했고요. 오버레이 브러쉬 써서 여기 역광 부분이라서요. 흰색으로 조금 밝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홍수아 선생님 사진인데요. 이게 비 올 때 촬영한 거라서 홍수아 선생님 거는 이 비 온 흔적을 그냥 살려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모래사장에 있는 불편한 것만 좀 지우고요. 지금 이번에는 도장 툴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좀 많은 데는 그냥 도장 툴로 작업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아주 파란색 하늘 같은 경우는 도장 툴이 오히려 더 안 되고요. 패치 툴로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선이 많을 땐 오히려 패치 툴보다 도장 툴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돼요.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건 패치 툴이라는 점 염두해 두시고요. 패치 툴이 잘 되면 무조건 패치 툴로 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패치 툴이 안 되면 그때 도장 툴, 이 순서가 그래요. 원래는 5대7로 자르는 사진이 아닌데 다 5대7로 잘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5대7로 하는 거예요. 5대7로 자르고 홍 선생님 같은 경우엔 두 가지 선이 있어요. 사진에 여기 구름의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무지개의 선이 있고 일단은 구름의 선 기준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갈게요. 가운데 부분만 밝게 해주려고 선택한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밝기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변가만 조금 어둡게 할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이고요. 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급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봤고요. 보면 제가 붓을 선택하는 속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붓을 많이 써요, 그만큼. 그래서 공그리기 과제를 내드렸고요. 자연스럽게 왜 하려면 왜 적당한 사이즈의 붓 크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항상 붓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쪽에 손이 항상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구 선택하는 키를 누르고 그게 도장 툴을 사용하든 붓을 사용하든 도구 선택 툴이 눌러짐과 동시에 붓 사이즈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럴 때 붓이 검은색과 흰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X키를 반복해서 누르며 흰색 브러쉬와 검은색 브러쉬의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전에 사실 이거는 도구가 익숙해져야 하는 거고요. 이전에 사진의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또 밝거나 어둡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포토샵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인 게 제가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까 포토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미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전엔 저도 어떤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막연히 왜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은 비싸고 내가 찍는 사진은 안 그렇지? 라고 하는 걸 똑같이 그런 생각 가지시잖아요.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미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사진이 재밌어져야지 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야지 여행 가서도 더 즐겁고 촬영하는 사진이 더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뜻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걸 연습을 좀 해주셔서 포토샵을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